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종화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 서밋 2018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네트워크 IoT 첫 시간인데요. 한번 AWS IoT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사물 인터넷 오브 띵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1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뭐 증기기관을 떠올리듯이 요즘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의 IT 시스템을 결합하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제 말이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이버 공간하고 또 이제 이런 우리 현재의 리얼 월드를 결합한 이런 이 혁신적인 개념에서 이 사물 인터넷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인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알던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사물이라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머신러닝 같은 그런 기술들과 합쳐져서 실제 이 리얼 월드와 이런 디지털 세상의 격차를 줄여주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띵들의 모든 사물들의 상태를 알고 있고 또 거기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문제들을 가상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AWS는 이게 바로 저희 AWS IoT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이렇게 IoT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를 통해서 고객은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향상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의 요구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를 통해 수익이 증가되고 IoT 데이터가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 효율성이 향상되고 또 빠르게 지능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종국에 나아가서는 저희 데이터 기반의 제어 방법론을 만드셔서 이를 통해서 IoT가 OPEX를 감소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IoT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루션들이 대부분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디바이스들과 센서들을 온보딩하고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셔야 되고, 또 얘네들을 잘 안전하게 클라우드와 연결해야 되고요. 또 어떤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한 인프라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고객분들에게 좀 더 어떤 즐거운 서비스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새로운 혁신의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회사 전체의 혁신의 문화 등을 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희 AWS는 비즈니스에 이렇게 IoT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복잡성을 없애는 거야말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뒤에 설명드린 저희 서비스들에는 이런 생각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AWS IoT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간 LG전자 사례를 LG전자 클라우드 센터 서비스 개발팀 김건우 팀장님을 한번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클라우드 센터의 서비스 개발팀을 맡고 있는 김건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기들이 어떻게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AWS Io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LG전자의 클라우드 센터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TV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플랫폼, 하나는 수많은 기기들을 원격에서 제어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두 가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1000대가 넘는 서버를 기존의 IDC에서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성공리에 마쳤고요. 뒤이어서 2017년에는 홈 어플라이언스 플랫폼을 또한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들을 완성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어떤 큰 아키텍처를 바꾼다기보다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용을 최적화하고 이런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 2017년하고 18년에는 IoT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플랫폼들을 내부적으로 AWS 기반으로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일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아시다시피 그 매년 한 뭐 수천만 대의 기기들을 새로운 사용자들한테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천만 대의 기기 중에서 뭐 특히 작년에부터는 가전 자체를 와이파이 모듈을 모두 탑재해가지고 저희 그 커넥티비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커넥티비티를 공급하는 목적은 올바른 인공지능 가전이라고 하는 저희 띵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다수의 이제 와이파이 제품들 저희 회사를 포함해 가지고 다수의 와이파이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특히 뭐 음성이라든지 외부 플랫폼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면서 LG전자 기기도 이렇게 외부 플랫폼들이랑 대부분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이파이 기기들이 서버에 직접 붙는 액티베이션 레이시라고 하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의 어떤 서비스의 요구사항들이 다양해지고 그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비용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많은 개발자들이 계시겠지만 뭐 그 개발 요구사항은 되게 일반적이지만 가혹한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죠. 뭐 기존의 서비스는 당연히 그 호환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뭐 향후 있을 수천만 대 기기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시큐리티 솔루션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비용 자체는 싸게 하기를 원하는 게 사업의 현황입니다. 사실 저희 그 팀 내부에서는 MQTT라든지 아니면 뭐 오픈소스 DB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그 IoT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몇몇 서비스들을 운영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서비스를 직접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제조 회사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빌드업 해가지고 그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생각보다 많은 기기들을 이렇게 연결성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유지하는 것들이,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적시에 그것들을 서비스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뭐 아마존의 뭐 AWS IoT라든지 서브리스 아키텍처들을 접하게 됐고, 이런 두 가지 솔루션들이 저희 회사 사업에 많은 고민들을 좀 덜어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IoT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기하고 연결성을 위해서 AWS Io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 기기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공통적인 요소라고 하면 기기를 등록하고 기기하고 사용자하고 매핑을 관리하고 그 기기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뭐 기기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고, 이런 공통적인 요소들은 어떤 커먼 레이어라고 해서 람다 기반의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서버리스 기반의 API들을 가지고 서비스들이 각각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뭐 가전 서비스라든지 IoT 서비스, 로봇 서비스, TV의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런 커먼 영역에서 나오는 API들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EC2 기반으로 해가지고 빌드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기하고 서버 간에는 뭐 당연히 AWS IoT를 사용하기 때문에 X.509의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기기인지, 그다음에 뭐 우리 회사의 서버인지를 상호간에 인증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최근 AWS IoT의 섀도우 기능은 기기 상태 정보를 실제적으로 서버에 캐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기기의 상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디바이스까지 가가지고 어떤 상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이 섀도우 자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기기 상태 정보를 서버에서 그냥 바로 리턴하게 되면서 어떤 성능의 이슈라든지 뭐 대부분의 제조사의 서비스들이 기기를 제어한다든지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서버 자체에서 그냥 그 리스판스 현재 상태 정보를 리스판스하기 때문에 균일한 어떤 서비스들을 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AWS IoT의 룰하고 뭐 섀도우하고 엮어가지고 특정 데이터가 왔을 때 특정 어떤 시나리오들을 이네이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올라오면 이 데이터들을 그 엘라스틱 캐시를 통해 가지고 뭐 그 실시간성 데이터들은 저장을 하고 이런 실시간성 데이터들을 다시 뭐 주기적으로 연산을 해서 다이나모DB에 저장한다든지 저장해서 피리오딕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스토어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스토어뿐만 아니라 기기의 펌웨어를 관리한다든지 서비스에서 필요한 일정 부분의 어떤 컨텐츠들을 관리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플랫폼들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저희가 사실은 몇 가지 람다 함수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음성 서비스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키친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여러 외부 플랫폼들이랑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 오픈 API 형태로 저희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API들이 오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뭐 한 1, 2년 동안 그 뭐 AWS IoT도 많이 사용해보고 뭐 서브리스 아키텍처들도 많이 구현을 해보고 하면서 뭐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좀 갖게 되었고요. 그런 자신감 통해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실은 많은 그 요 두 가지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좀 잠깐 공유드릴 고객 상담용 챗봇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공기질 모니터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이런 두 가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사실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한 프로젝트였는데 AWS IoT나 아니면 뭐 기타 매니지드 서비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단기간 내에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얘기 드렸던 그 지금 현재 고객 상담용 그 챗봇 서비스는 올해 3월 달에 사실 그 한국하고 북미하고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앞에 보셨던 IoT 플랫폼과 대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심플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AWS IoT를 그 어떤 뭐 IoT 툴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챗봇의 메신저 툴로서 메신저 브로커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플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뭐 상담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상담 내용을 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그 비로그인 서비스로 하다 보니까 AW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위해서 코그니토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코그니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채팅 창이 처음에 뜰 때 이 코그니토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실제적인 그 AWS IoT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져가게 되고 그 권한 그러니까 그 템포러리 권한을 가져가게 되고 그 권한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인입한 채팅 데이터들이 그 내부에 있는 다이얼로그 매니저라고 하는 그 람다 함수를 실행하게 돼 있고 이 람다 함수는 뭐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NLU를 간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서비스 뭐 기사를 출동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위해서 LG전자의 내부에 있는 온프레미스의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고 있고 이런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전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매니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S3에서 그냥 그 챗봇 퍼블리싱 자체도 뭐 S3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프론트 CDN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그 자기 자신을 좀 너무 많이 믿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뭐 그 저희도 뭐 저희 이제 개발팀에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옆에 물어보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혼자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AWS IoT나 아니면 AWS 매니드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되게 많은 그 숨겨진 이슈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얘기하는 람다의 콜드 스타트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MQTT의 메시지 그 오더가 좀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스로틀링 이슈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실 텐데 그 이슈가 맞닥뜨렸을 때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주변이나 아니면 특히 여기 계시는 그 AWS 솔루션 아키텍트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대부분의 어떤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희 팀에서 여러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 AWS가 당연히 지금 뭐 개발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그 플랫폼에 있어서 AWS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우 팀장님.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한번 AWS IoT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이 톱파보기라는 글을 보시고 혹시 이제 오실 때 오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위에 적혀 있듯이 톱파보기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 찾아보다라는 이 순수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말하려고 하는 AWS IoT를 전반적으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이 세션의 제목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IoT 코어부터 IoT 엣지,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동영상에 나왔던 저희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디바이스 디펜더, 마지막으로 분석을 위한 IoT 아날리틱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IoT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물들이 이 리얼 월드에서 이 센싱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명령어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굉장히 작고 제약이 많은 디바이스긴 하지만 이 디바이스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까지 모이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보내올 수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수백만 대 디바이스의 명령어를 처리하기를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동되는 데이터를 또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이렇게 통찰력과 로직과 합쳐져서 어떤 지능화된 비즈니스 액션을 또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러한 개념에서 한번 아키텍처를 펼쳐나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띵과 클라우드 영역을 양쪽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 안전한 디바이스의 연결과 메시징을 위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디바이스를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또 여기에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IoT 코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안전하게 디바이스를 클라우드와 연결하고 메시징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데이터들을 라우팅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펍섭을 하고 프로세스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 상태 정보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날리틱스, 데이터베이스, AI 같은 여러 저희 서비스들에게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IoT 코어의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6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 서비스고요.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 및 다른 디바이스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그리고 메시지를 처리하고 또 이 메시지를 라우팅할 수 있는 메시지 브로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어떤 액션을 트리거할 수 있는 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라도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 섀도우, 그리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스태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카탈로그라고 볼 수 있는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코어의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 서비스입니다. 아이덴티티 서비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WS IoT는 상호 인증 및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어서 디바이스하고 IoT 코어가 입증된 자격 증명 없이는 데이터가 서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루트C에서 인증된 자체 인증서 혹은 IoT 코어에서 생성된 X509 기반의 인증서를 통해서 디바이스 인증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AWS SDK 기반의 인증 메소드, 저희가 말하는 시그니처 버전 4로 인증하실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인증 토큰을 가지고 디바이스 인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IoT 폴리시 기능을 통해서 MQTT 토픽 레벨까지 접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세분화된 액세스 컨트롤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 게이트웨이고요. 디바이스 게이트는 앞장표의 아이덴티티 서비스와 함께 AWS 클라우드와 다른 디바이스들 간의 많은 연결을 안전하게 구현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디바이스가 AWS IoT에 연결하는 진입점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장시간 양방향 통신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디바이스가 짧은 지연 시간 안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MQTT, 웹소켓, HTTP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고요. 과거 SSL로 알려진 TLS 1.2를 통해서 보안 통신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브로커고요. 메시지 브로커는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온 이런 메시지들을 짧은 지연 시간 안에 라우팅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라우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펍섭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간 양방향 메시지 스트리밍을 할 때 MQTT 프로토콜 QS0과 QS1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S0은 메시지를 한번 보냈을 때 저쪽에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는 걸 말씀드리고요. QS1은 적어도 한번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와일드 카드 토픽 필터를 포함해서 커스텀 토픽 필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룰엔진이고요. 룰엔진은 디바이스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서로 추집해서 처리하고 분석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액션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SQL과 굉장히 유사한 변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AWS의 여러 서비스들로 메시지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내부 변환 함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수학 관련 변환 함수, 문자열, 날짜 변환, 내장 함수로 있어서 바로 이 SQL 언어 안에서 바로 변환하실 수도 있고, 또 메시지를 정확하게 캡처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웨어 구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부 소스나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외부 소스나 혹은 아까 말한 섀도우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가지고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또한 10개 이상의 AWS 저희 서비스 지금 우측에 그려져 있는데요. 키네시스나 EMR, SQS, SNS 같은 외부 서비스들에게 라우팅할 수도 있고, 혹은 세일스포스나 히얼 같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도 메시지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바이스 섀도우인데요. 디바이스 섀도우는 디바이스가 이제 오프라인 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오프라인이라 하더라도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계속 변동하는 디바이스 상태를 그러니까 클라우드 내에서 이미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디바이스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델타 토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실시간으로 서로 이 상태 변경을 공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아까 온라인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하더라도 디바이스의 마지막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장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장치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REST API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어 서비스는 레지스트리입니다. 레지스트리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격증명이든지 장비의 시리얼, 기능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스태틱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클라우드의 카탈로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공통성의 띵들은 서로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룹한 것들을 다시 계층 구조화해서 하이라키 구조로 만드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위 그룹에 적용된 폴리시가 하위 그룹까지 자동으로 상속받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전한 디바이스 연결과 메시징을 위한 IoT 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는 띵들의 영역에서 리눅스 기반의 게이트웨이나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 같은 약간 연산 파워가 있는 엣지 디바이스들에서 어떻게 안전한 로컬 트리거나 액션이나 데이터 동기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로컬에서 나타나는 이벤트에 대해서 밀리세컨드 단위 어떤 실시간 응답이 필요할 때, 혹은 또 네트워크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끊어지더라도 계속 이 디바이스가 로컬에서 어떤 트리거를 하고 액션을 수행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AWS 클라우드 기능을 엣지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AWS 그린그래스인데요. 이렇게 그린그래스를 이용해서 확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로컬에서 처리하면서도 계속 클라우드에 이런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그래스가 데이터를 먼 클라우드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AWS IoT까지 보내지 않더라도 로컬에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이게 빠른 밀리세컨드가 중요한 실시간성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원시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로 올리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반드시 로컬에 있어야 되는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법령을 지켜야 될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그래스는 저희 AWS IoT와 동일한 보안 알고리즘과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 그린그래스도 같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럼 그린그래스가 가지는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로컬 메시지를 트리거하기 위한 메시지 브로커가 있고, 로컬에서 액션하기 위한 람다 펑션, 그리고 섀도우도 로컬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보안도 가지고 있고, 앞에 람다가 있기 때문에 이 람다가 로컬 리소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기능과, 심지어는 저희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 해당 그린그래스에 넣고 돌릴 수 있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AWS IoT가 로컬의 엣지 영역까지 확장되었다는 말씀을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그래스는 뒤에 별도로 세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그래스에 대한 간단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다른 타입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 엣지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처럼 동일 레벨의 어떤 보안과 연결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oT 장치들이 대부분 전력 소비가 낮고 연산 성능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사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많은 수의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출시되고 있고 많이 산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2016년도 가트너 자료를 보면 약 200억 개가 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출하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더 연산 성능이 높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들은 50만 개에 불과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대비 약 40배가 넘게 많이 출하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치들은 대부분 메모리가 보통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보다도 작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 안전한 연결을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저희 아마존 FreeRTOS고요. FreeRTOS는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마이크로 컨트롤용 리얼타임 OS인 FreeRTOS 커널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eeRTOS를 15년 전에 개발한 리처드 베리가 저희 AWS 프린시플 엔지니어로 영입되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 저희 FreeRTOS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디바이스들을 좀 더 파워풀한 그린그래스나 혹은 AWS IoT 코어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디바이스들을 쉽게 프로그래밍하고 분석 및 동작을 위해서 또 AWS IoT 코어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FreeRTOS는 저희 쪽의 보안 자격 증명 및 키 관리 등의 그런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송 계층 암호화를 구현을 해서 데이터 전송 시 어떤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출시 전이긴 하지만요, 코드 사이닝을 통해서 아마존 FreeRTOS용 업데이트를 OTA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번 띵들의 영역에서 IoT가 제공하는 그린그래스와 또 아마존 FreeRTO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후 세션, 그러니까 키노트가 끝나고 그 다음 세션에서 두 개의 서비스는 좀 더 상세하게 딥다이브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클라우드의 영역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몇몇 개, 예를 들어서 십수 개의 디바이스를 만약 관리한다고, 온보딩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디바이스들을 온보딩 해야 되고 또 이런 온보딩된 디바이스들을 정상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한두 개 관리하는 방법을 써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는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수많은 디바이스들의 그룹들을 우리가 한번 디바이스 플릿이라고 이야기해 보면서 뒷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는 디바이스 플릿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온 서비스가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고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디바이스 플릿의 배치 배포를 가능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배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배포 템플릿과 또 파라미터 파일들의 조합으로 배치로 배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실시간 인덱스와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의 메타데이터들, 아까 레지스트에서 설명드린 시리얼이라든지 뭐 제조업체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또 이제 실제로 장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동적으로 변하는 값들이 있을 겁니다. 온도라든지 RPM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두 개를 조합해서 같이 쿼리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펌웨어 버전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90도가 넘어가는 전구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도 쿼리를 날려서 결과값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분화된 디바이스 로깅과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그룹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새롭게 나온 펌웨어 버전이 오류가 많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 새로 나온 펌웨어 버전 그룹들은 예를 들어서 디버그로 계속 로그를 모으시고 그래서 안정화된 펌웨어 버전들은 그냥 에러 로그만 모으는 그런 구성을 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시면 이제 OTA 업데이트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디바이스 플릿도 가능하시고 또 디바이스 플릿의 부분 혹은 이제 개개의 장치까지 펌웨어 업데이트나 또 공장 초기화 또 재부팅 작업 같은 부분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세션은 마찬가지로 뒷세션에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디바이스 플릿의 온보딩 관리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보안입니다. 뭐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보안은 항상 AWS 제1의 프라이어티입니다. 해서 AWS 현재 IoT 사실 코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디바이스에다가 인증 및 권한을 다 부여하고 계실 거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IoT 솔루션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계속 디바이스 타입들은 새롭게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환경에 또 배포돼야 되니까 이런 보안 정책들이 장치 전체에 골고루 잘 분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안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바이스가 점점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는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을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금년 내로 곧 출시 예정인 IoT 디바이스 디펜더입니다. IoT 디바이스 디펜더는 전체 이 디바이스 플릿의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드릴 서비스인데요. 첫 번째로 이런 디바이스와 관련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보안 모범 사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벗어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디바이스마다 각각 이 디바이스를 인식할 수 있는 인증서가 박혀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죠. 일반적인 베스트 프랙티스인데 만약 이 디바이스 인증서가 유출되거나 혹은 실수로 다른 장치에 프로비저닝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보안에 있어서 적절치 않으므로 이렇게 알림이 울려서 어느 디바이스가 잘못 깔렸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이 IoT 디바이스 디펜더에는 기본적으로 IoT를 운영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총 14가지 보안 모범 사례를 이미 탑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빠르게 감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혹은 사용자가 직접 추가해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 IoT 디바이스 디펜더는 디바이스 행동 패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헤이비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비헤이비어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용자에게 마찬가지로 알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가 흔히 말하는 비헤이비어라고 한다면 디바이스에 열려져 있는 포트 또 혹은 디바이스가 외부로 통신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 데이터의 양과 또 어느 엔드포인트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디바이스가 전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다른 엔드포인트를 바라본다든지 혹은 갑자기 흔히 말하는 이제 디도스 어태커가 돼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이
아웃바운드가 스파이크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울릴 수 있죠. 단순히 알림만 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굉장히 수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림을 받는 것과 동시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런 장치를 재부팅하거나, 또 아까 OTA 기능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정착 변경을 통해서 아예 그냥 얘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취소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를 온보딩하고 또 이런 디바이스 플릿들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셨고요. 그리고 보안까지 이제 유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넥티드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런 데이터에 반응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개선된 비즈니스 액션을 하는 거야말로 사실상 이 IoT를 하는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근데 AWS IoT는 굉장히 엄청난 양의 IoT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긴 하지만 이 IoT 데이터는 별로 고도로 구조화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I나 웹 분석의 아날리틱 툴로는 사실 좀 분석하기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IoT 데이터는 실제 리얼 월드에서 나오는 기계장치 센서나 혹은 컨트롤에서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열 때문에 시그널이 너무 약하다든지 네트워크가 좋지 않아서 자주 끊긴다든지 데이터가 늦게 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예 잘못 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값을 분석을 해서 쓰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데이터를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보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작물에 물을 주는 어떤 IoT 기반 데이터를 이용해서 농작물에 물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제 물을 이 스토 데이터를 지표면에 스토 데이터를 모아서 그 기반으로 물을 줬는데 1시간 뒤에 폭우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 데이터 처리뿐만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외부의 다른 소스를 받아서 보강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와 함께 저장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되고 처리된 데이터를 바로 에도 쿼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보시거나 혹은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BI를 통해 가지고 대시보드에 띄우시고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AWS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 조건, 4가지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저희 AWS IoT 아날리틱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수의 소스, 그러니까 데이터 원천을 수집해야 되는 이런 IoT 데이터들을 채널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은 MQTT 소스가 될 수가 있고 또 혹은 키네시스 스트림도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중에 온도 데이터만 내가 요것만 관심 있다 했을 때 그 데이터만 채널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같이 채널에서 지나갈 때 자동적으로 타임스탬프와 또 이 디바이스의 아이디가 같이 날라오게 됩니다. 해서 흔히 우리 IoT에서 많이 쓰는 분석은 시계열 분석인데요. 이런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후 파이프라인에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메시지 중에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관련 그런 데이터들을 필터링하고 또 변환 작업, 예를 들면 화씨를 섭씨로 바꾼다든지 이런 변환 작업도 이 처리 부분에서 같이 그냥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외부 데이터 소스를 람다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파이프라인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원본 소스와 함께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장된 SQL 쿼리 함수로 데이터 쿼리가 애드옥하게 쿼리가 가능하시고 또 퀵사이트,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서 시각화 및 대시보드 구축화를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좀 더 정교한 분석을 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IoT 아날리틱스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주피터 노트북으로 같이 사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IoT를 위한 내장 머신러닝 노트북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메인터넌스 시기를 예측한다든지 또 이상 장비를 탐지한다든지 또 플릿들을 사람들이 직접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비헤이비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릿을 세분화한다든지 또 사용량을 예측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템플릿을 써서 바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쪽 머신러닝 툴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통합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간단히 서머리를 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 전체적으로 저희 코어 서비스 IoT 코어는 이렇게 디바이스와 AWS IoT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엣지까지 더 이상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뿐만 아니고 엣지까지 AWS IoT를 확장하기 위해서 IoT 엣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디바이스 플릿의 정상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런 수많은 디바이스 플릿들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디펜더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IoT 모은 데이터를 결국적으로 지능적인 데이터 어떤 비즈니스로 액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IoT 데이터를 분석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 IoT 아날리틱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그래스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이후 대규모 디바이스 구성 및 운영을 위한 AWS IoT 서비스 세션에 박형포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실질적인 저희가 워크로드를 만드는 실전 프로젝트로 얘기하는 AWS IoT 부분이 김민성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발표하는 세션이 있으니 꼭 참석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신 모바일 앱하고 QR코드를 통해서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은 저희가 내년 서밋을 위해서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